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자, 오늘 그 프린트 한번 봐봐요. 프린트. 자,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요거죠. 자, 지적입니다. 지적은 어때요? 이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12문제 중에서 만점 맞겠다. 그럼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이게 입 기반이 돼야 돼요. 자, 민법. 민법 뭐 어디까지 배웠어요? 민법은 물건 들어가. 한 번 들어갔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저 프린트 그맨 위에 한번 부동산 등기법 그 옆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래요? 자, 물건의 특질이라고 한번 써봐요. 물건의 특질. 자, 물건의 특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잘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절대성과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성과 배타성.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적 혈액과 물권적 청구권. 자,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죠. 요 물권적 청구권은 별표가 5개예요.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작년에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몇 문제가 출제됐냐면 2문제가 출제됐어요. 2문제. 자, 그러면 이제 배타성 그러면 2개. 자, 공시의 원칙과 자, 일물일건주의.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의 특질은 그러면 이제 절대성, 배타성. 이걸 완전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돼요. 한번 봐봐요. 자, 우선 절대성에는 뭐가 있다? 우선적 혈액과 물건적 청구권. 배타성에는 공시의 원칙과 일물일건주의. 일물일건주의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렇죠. 이걸 이렇게 써놔요. 자, 원칙이네요.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물건, 그러면 우선적 혈액이 뭘까요? 자, 봐봐요. 자,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우선해요? 물건.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죠. 근데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떨까요? X가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채권은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방향을 잡아놓고 물권적 정권은 이렇게 써놔요. 세 종류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 뭐가 있어요? 배웠다며 물권적 정권. 자,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예방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요걸 반드시 외워두고. 그럼 요 반환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요 위에다 써요. 반환은 점유가 필수라는 거. 점유가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물건을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를 여소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서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자체적으로 민법에서 나오고, 그러면 저당권하고 이제 지역권을 한번 봅시다. 지역권. 작년에 지역권 문제가 하나 출제됐거든. 지역권도 점유를 여소를 할까요, 말까요? 지역권. 점유를 여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어때요? X야.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 X라는 거,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 이렇게 하나씩. 자, 공시의 원칙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나 써놔요. 부동산, 동산. 자,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죠? 바로 등기. 동산은 뭐예요?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그래서 둘 다 무슨
공시 원칙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죠.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뭐가 탄생하는지 봐봐요. 뭐라고 나왔죠?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물건의 특질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여기에서 추가할 거는 일물일건주의 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합건물이라고 하나 써놔요. 집합건물. 자, 용익물건이라고 하나 써놔요. 용익물건. 자, 집합건물하고 용익물건은 요거는 A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A, 일물일건주의 A가 되는 것. 그럼 여기에서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매년 우리가 등기법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5개고 용익물건과 관련돼서 요 A적 측면은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건의 특질을 암기하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절대성은 뭐 이렇게 우선적 혈액가 뭐가 있다? 물건적 청구권. 그 물건적 청구권은 세 종류가 있다. 뭐예요? 반환, 제거, 예방. 자, 반환 청구권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배타성은 공시의 원칙, 일물일건주의 원칙.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둘 다 공시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일물일건주의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집합건물과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주의 뭐다? 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요 정도가 나와야 돼요. 요 정도가 딱 나오면 봐봐요. 이제 자, 일물일건주의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절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 이걸 완전히 잡아놔야 돼요. 우선적 혈액 읽어봐요. 우선적 혈액. 여기 있잖아요. 절대성. 그러면 우선적 혈액을 보는 순간 여기에 절대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 어디에 있어요? 배타성이 아니라 절대성. 그러면 요걸 두 개를 딱 잡으면 물건법 총칙이 딱 3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딱 해서 절대성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우선적 혈액과 뭐가 있죠? 물건적 청구권. 배타성은 뭐예요? 공시 원칙과 일물일건주의. 요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딱 윤곽을 잡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의 특질 요거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또 밑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종류.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될까요? 물건법 배웠다면.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써봐요. 자, 그러면 물건. 자, 물건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요. 점유권, 본권. 자,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점유의 사실 상태예요. 이거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바로 본권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우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죠. 본권은 학원 거라는 겁니다.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거든. 자, 그러면 도인이 뭐예요? 도인이 자전거를 하나 훔쳤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본권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럼 본권은 다시 이렇게 나눠놔요. 자,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소유권. 자, 소유권은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사용.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되네요. 자,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요 의미에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용익. 그래서 무슨 물건이 탄생하죠? 바로 용익 물건이 탄생하게 되죠. 용익 물건. 자, 용익 물건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자,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자,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건은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용익물건은 소유권 측면에서 뭐예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물건이라고 해요?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은 결론적으로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는데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토탈 몇 종류냐? 자,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자,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권은 대표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죠. 질권은 대표적으로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래서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물권법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물권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살을 한번 묻혀보죠. 여기에다 이제 줄 한번 쳐봐요. 여기 사용수익이 뭘까요? 이걸 사용가치라고 써봐요. 이게 무슨 가치죠? 교환가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환가치가 뭐냐? 이게 이제 경매죠, 경매. 그래서 경매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그러면 경매가 만났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뭐냐? 뭐라고 써요? 임의 경매라고 그래.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라는 게 있어.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냐? 임의 경매라고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 등기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등기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등기법 이게 12문제 중인데 우리가 8개 맞히자고 그런다면 충분히 8개 맞힐 수 있어요. 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이 돼 있거든. 딱 정해져 있어요.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근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민법하고 민법에서 물권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잡아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잡아보자고요. 물건의 특질, 무슨 성이 있어요? 절대성. 절대성에는 뭐가 있다? 우선적 혈액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반환, 제거, 예방. 반환 청구권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다. 배타성과 관련돼서는 공시원칙과 일문일관주의,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돼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문일관주의 원칙, A가 집합 건물가 뭐예요? 용익물건. 용익물건은 일문일관주의 A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물건은 뭐예요? 점유권. 자 이제 점유권 한번 보죠. 점유는 무슨 상지배예요? 사실상 지배를 이야기해.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점유권은 X라고 딱 써놔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1등이니까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거는 각구에 기록돼요. 각구 등기가 됩니다. 자, 지상권 등기되고 동그라미, 지역권 등기되고 전세권 등기되고.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네들은 뭡니까? 바로 얼구에 기록된다고. 그러면 얼구는 뭐냐? 각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자, 유치권은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유치권 X. 그래서 저당권 등기 능력이 있고, 요 질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지만 권리 질권은 등기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부동산 등기법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법 바로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공사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걸 등기법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물건의 특질, 절대성, 배타성,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8종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로 이제 가봐요. 이제 프린터 이제 부동산 등기법 보시죠.
자, 먼저 볼까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그렇죠? 아까 등기로서 공시하죠.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사실 뭐 수업 안 듣고 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수업 안 듣고 제가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다 찍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찍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초공사를 우리가 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뭐냐? 그럼 보통 법은 부동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은 민법에 뭐라고 써놨느냐? 뭐라고 써놨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이게 건물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벌써 여기 있는 사람은 눈치가 빠르니까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느냐?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법정시상권이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법정시상권은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작년에 봐봐요. 자, 갑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디 와서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걸까요? 얼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갑이 와서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누구 거냐? 얼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남의 토지에 을이 설사 건물을 졌더라도 건물주는 바로 을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이 을한테 나가달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태거. 태거 명령은 할 수가 없겠죠. 누구 건물이니까. 얼 건물이니까. 그러면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배웠던 철거, 물권적 청구권, 즉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럼 작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 갑 토지에 뭐예요? 어디 와서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누굴 걸까요? 가까 거죠. 이거는 가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토지에 부합되거든. 그러면 요 나무 건물주는 누구냐? 얼게 아니라 갖게 돼요. 그러면 어린 갑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는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누구 거냐? 얼게 된다는 거. 이걸 참 출발부터 잘 해놔야 돼. 등기법은 처음부터 우리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실타래를 엮어 나가야 돼. 지적하고 공부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지적은 지난주에 나갔던 거 애워주기만 하면 돼요. 지적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지적 거짓 만점 맞는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난 거야. 지적은 어쩔 수 없어요. 애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등기법은 잡힐 듯 안 잡혀요. 등기법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또 봐봐요. 자, 이건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이제 잡고 들어가야죠. 부동산 등기라는 개념을 한번 잡고 가요. 프린트에다 딱 써놓고.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소.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하는 거냐? 등기부에 뭐 하는 거냐? 기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록.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돼요. 그럼 등기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고 등기부 바로 이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등기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등기부를 모르면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학교는 뭐 대학 강의 갈 때 실무와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 대장 똑바로 보기,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을 알아야 경매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등기법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연필 안에 쏙 들어가 봐요. 뭐가 있죠? 전산 등기부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그 옆에, 그러면 일반과 관련돼서 전산 등기부. 자, 전산 등기부는 이렇게 가로를 쳐요. 가로를 딱 쳐봐요. 전산 등기부. 앞으로 이제 등기부가 생략됐더라도 등기부는 가표가 생략됐다. 전산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전산 등기부 중에서도 무슨 등기부예요? 읽어봐요. 가로 안에. 토지 등기부를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봐요. 바로 연필 끝에다가. 자,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그럼 이렇게 적어놔요. 바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요. 그러면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건물은 다시 무슨 건물로 나눠지느냐? 자,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고, 자,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요거 뭐예요? 별표가 5개. 좀 이따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 양식 구조를 우리가 외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초 공사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자,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다시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한번 자고, 지금 보려는 게 무슨 등기부예요? 바로 토지 등기부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거기 한번 보니까 토지 한번 맨 위에 줄 한번 쳐놔봐요. 토지.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잘라요. 그게 소재야, 소재. 자, 잘라놓고 밑에다 소재라고 써요, 소재. 자, 107-18 이게 바로 지번이 되네요, 지번. 자, 그러면 고유번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여기는 이제 가로 열고 부동산이라고 써봐요. 자, 앞에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앞에다 이제 부동산 고유번호. 사람한테는 뭐가 있죠?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우리 부동산에도 고유번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자, 시험은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잡아주자고요. 그래서 1150 요거 요 밑에다 써요. 이걸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뭐라고 써놨냐면 전산이기 연도라고 써요. 자, 1999년, 96년은 전산이기 연도. 자, 101367이 있어요. 영어는 뭐냐? 자, 전산이기 순서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무슨 등기소예요? 전산 등기소, 전산이기 연도. 이거는 전산이기 순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은평 등기소 고유번호가 돼. 그러면 자, 법무사들은 이걸 보고 딱 맞출 수 있어요. 봐봐요. 은평 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1,367번째로 전산화됐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가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주소 좀 대보세요. 그러면 저는 주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부동산 고유번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은 부동산 고유번호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1억 그어줄 걸 1억 2천을 그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집 가지고 있으면 등기부 하나는 열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등기부를 못 본다. 중개업을 하시는데 등기부를 열람할 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등기부에 대해서 설명 확인해 줄 의무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대해서 전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표제부. 그 다음에 거기 가로 열고 뭐가 되어 있죠? 자, 토지의 표시가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에다 살짝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요. 등기라고 써봐요.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옆에다 등기라고 써봐요. 표제부 등기. 요 맨 위에 있죠. 표제부 등기. 여기에다 등기라고 한번 써볼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니꼴 해봐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그럼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표시. 여기에도 표시, 표제부죠. 공통점은 우리가 표시니까 요 옆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요 바로 옆에다가 무슨 등기? 자,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자,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고 책을 읽어야죠. 표제부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토지의 표시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다음 번호 이제 내려와야 되겠네. 자, 여기가 무슨 번호인지 한번 봐봐요. 무슨 번호? 표시 번호죠. 자, 표제부는 표시 번호야. 이게 이제 나중에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 번호. 그럼 표시 번호가 뭐냐?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게 바로 표시 번호가 돼요. 자, 표시 번호 몇 번이에요? 1, 2번이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요 동그라미는 한번 쳐봐요. 1번이 뭐냐? 이렇게 해서 빼요. 자, 1, 2, 3, 4로 나가는 게 나중에 주등기라고 배워. 이게 주등기야. 나중에 주등기. 자, 1번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전 2라고 써놨죠. 그러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럼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왔다. 그럼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알아야 되겠죠. 저 밑에 얼굴을 가봐요. 얼굴. 자, 얼굴 밑에 순위번호 밑에 뭐라고 써놨죠? 1번. 전 10이라고 써놨죠. 이게 뭘까요? 전 순위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봐요. 자, 접수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보죠. 자, 1992년 9월 9일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이게 접수일자라고 그래. 접수일자. 자, 1982년 9월 9일 거기에 이제 접수일자 가로 열고 조그맣게 써요. 접수일자. 자, 근데 거기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밑에다 이제 참고 표시해 놓고 뭘 하나 써놓냐면 자, 접수번호라고 써요. 접수번호. 자,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봐봐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이러면 X가 돼. 자,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접수일자, 권리의 사실이죠. 접수번호는 요 밑에다 써놔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 어려운 15일 때 한번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요? X.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옆으로 가니까 소재 지번이라는 게 나와 있네. 소재하고 지번이 나오죠.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이게 소재 107-18이 뭐예요? 지번이 돼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옆에 자, 지목. 요 지목을 행간편을 딱 꺼놔요. 지목. 요 지목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 자,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었죠? 두 종류. 지금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무슨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 지금 그래서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한번 들어봐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10중 8구.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요? 토지. 그게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그 중에 대다른 지목이네. 자, 옆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면적. 면적은 뭐예요?
자, 132.6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등기 원인, 줄쳐놓으세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제발 지금 급할 거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요 양식 구조를 외워야 돼. 자, 봐봐요. 자,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지금 이걸 모르면 이제 등기법 책을 읽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게 되면 이제 뭐예요? 담중, 자, 리포트를 내줘요. 리포트를. 담중 여 등기부를 10,000번을 그려오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법을 잘 하려면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익혀놔야 된다는 거.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봐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즉 사실의 등기다.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여기에서 논점이 하나 발생하죠. 접수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요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가보죠. 자, 가꾸는 그 옆에 가로 안에 소유권이라고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가꾸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꾸는 소유권이야.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가꾸는 무슨 건이다? 소유권. 근데 여기서 봐봐요. 또 요것도 못 외워서 가꾸는 순위번호야.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와 관련돼서 요 값자 동그라미 잖아요. 값순위.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기억을 해줘야 돼요. 값순위. 자,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거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자, 우리 공시선정이 있는데 보통 이 등기법을 나가는데 등기법을 포기하래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등기법. 봐봐요. 여기 봐요. 각각하고 다툼이 있죠. 그럼 무슨 번호에 따를까요? 요 번호.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른다. 나중에 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는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 자, 그러면 순위 번호 1번 밑에. 자, 1번이 이제 나오네. 1번은 아까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요 옆에다 주등기라고 써요. 1번은 주등기. 자, 주등기고. 자, 그럼 이제 순위 번호 옆에 뭐라고 써놨죠? 바로 등기 목적이네. 등기 목적이 나오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존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보존은 처음이야. 처음. 자, 우리 등기법에서 표준은 처음이야. 바로 이 소유권은 가꾸라고 써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세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부동산 등기법을 책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앞으로 여기 봐봐요. 보존은 처음이다. 소유권은 가꾸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야. 그러면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접수를 한번 보죠. 자, 접수란은 이제 1982년 9월 9일 그 옆에다 접수일자라고 써봐요. 접수일자. 자, 그러면 3690호 접수번호라고 써놔봐요. 이게 접수번호네. 자, 그 옆에 가니까 등기 원인이 빈칸이네요. 왜 등기 원인이 빈칸이냐? 이게 시험에 또 무진장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원인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그러면 요 옆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요 옆에 여백을 더 놨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매매계약서라고 써봐요. 매매계약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줄 거 놓고, 요렇게 줄 거 놓고, 요렇게 나눠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매가 민법에서 뭐라고 배워요? 매매. 봐봐요. 자,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위에다 법률행위라고 써놔요. 법률행위.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매매를 뭐라고 그러냐?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정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살펴놔봐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바로 등기 원인 정서라고 그래요. 자, 우리 민법 교수님은 매매 계약서 여기까지만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딴 데서 그래서 이걸 강의하잖아요. 자, 제가 민법 선생님이 딴 데는 그러니까 민법과 등기법은 아울러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매매 계약서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 정서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매매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뭐예요? 등기 원인 칸에다 써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 써요. 등기 원인도 없고 자,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빈칸란에다 써놔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두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빈칸에다 딱 써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놓으면 한번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라는 거야.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건물을 신축하니까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도 없으며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무슨 칸이다? 빈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권리자 줄쳐 나와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그러면 권리자 줄쳐 놨으니까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래요?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봐요. 여기는 뭐가 나오는지 봐봐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여기는 읽어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표제부 등기에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기록된다. 어때? X.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여기는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고.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소유자 오미. 자, 68년 12월 21일 292533 주민등록번호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4-18. 그러면 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미이.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왔어요. 자, 순위번호 2번. 요 순위번호 2번은 무슨 등기가 될까요? 주등기가 되겠죠. 주등기. 자, 1, 2, 3, 4로 나가는 것은 주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서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저 이전은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의 변동이야. 자, 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체가 바뀌면 이거는 이전이라고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1997년 2월 19일이 뭘까요? 이게 접수 일자가 되겠죠. 자, 6782호가 뭐예요? 이게 접수 번호가 되겠죠. 자, 1997년 2월 5일 그 밑에다 등기 원인 일자가 되겠죠. 등기 원인 일자 써봐요. 등기 원인 일자. 자, 그러면 매매가 뭐가 될까요? 이게 등기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라는 자리에 봐봐요. 상속도 나올 수 있죠.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야. 증여가 나와도 소유권 이전이겠죠. 등기 목적은. 수용이 나와도 뭐랄까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1997년 2월 5일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자, 누구한테 팔았어요? 소유자 건보라한테 팔았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7-18.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전에 앞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깎고는 무슨 건? 소유권이 기록돼. 깎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이거 목차를 좀 외워둬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얼구가 나올 거예요. 얼구로 이제 내려가 볼까요? 자, 얼굴은 거기에다 줄쳐놔 볼래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소유권 이해 권리 줄쳐놔 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네요.
자, 그러면 요 옆에다 이제 좀 빼볼래요. 자, 참고 표시해 놓고.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자, 설정. 자, 우측의 여백에다가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자, 그럼 앞으로 설정이라는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여기에도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그 옆에다 제한물건이라고 써놔요. 제한물건. 아까 우리 물건 배웠죠? 제한물건은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써놔요.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라고 그래. 설정적 성계.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념이 하나 탄생했네.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럼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을 무슨 성계라고 그래? 설정적 성계라고 그래요. 설정적 성계. 자, 작년 재정에는 뭐예요? 요거 한번 보죠, 이제. 이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봐봐요. 이제 헷갈릴 이유가 없어. 갑이 어라테,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갑이 어라테. 그러면 요건 갑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을 무슨 성계다? 바로 설정적 성계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봐봐요. 자, 작년 재작년에 우리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뭐예요? 설정적 성계. 이전이라는 것은 그는 주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마하는 것,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주체가 안 헷갈리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어라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요 사람 갑은 뭐예요? 갑이 어라테 설정해줬죠. 그러면 요 사람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것도 모르고 민법책을 읽은 사람이 지금 여기 현재는 툭해요 지금.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누가 설정자고 누가 건자인지를 잘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다시 한번 참고놓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자, 얼굴 요 밑에 봐봐요. 똑같아요. 자,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접수,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식 구조를 생각하고, 자,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얼순위. 그래서 갑순위, 얼순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만약에 자, 각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순위 번호죠. 얼과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뭘까요? 그때도 순위 번호죠. 각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 번호야. 자, 그럼 우리 봐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과 저당권이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자, 순위 번호에 따른다. 자,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은 각구의 얼구예요. 각구, 저당권은 얼구죠. 그러면 각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지면 다른 번호거든. 다른 구죠. 다른 거니까 이때는 접수장에 기록된 접수번호. 그럼 결론적으로 순위 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런 말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러면 갑순위,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자고. 자, 순위번호 1번, 점 10. 자, 등기 목적 건저당 설정, 건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건저당 설정에서 자, 건저당 설정.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죠. 그래서 건저당 설정. 좀 이따 건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거고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병행 한번 해봅시다. 자, 2001년 5월 4일 뭘까 될까요? 이게 접수일자죠. 그러면 21,099호가 뭐예요? 접수번호. 자, 등기 원인. 자, 2001년 5월 3일이 뭘까요? 등기 원인 일자. 자, 설정 계약이 뭐가 될까요? 등기 원인이죠. 자, 채권 책의 금 7,200만 원장이 나오네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7,200만 원장. 자, 채권 최고액 줄쳐놓고 우리가 이제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는 뭐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확인해 줘야 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1금융권은 110%에서 보통 120%로 설정이 돼요. 120%로 설정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만약에 120% 설정된다면 언금액이 얼마일까요? 언금액이 6천. 그렇죠. 6천. 그래서 우리가 요 채권 최고는 110%에서 120%로 설정되는 게 제1금융권이야. 근데 이 금융권은 130%에서 140%. 그다음에 상금융권은 150%가 설정돼.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우리 집이 와서 선생님 저희 집은 150%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삼륜권에 가는 신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줄 한번 꺼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무자 줄 한번 꺼놔요. 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줄 꺼놓고 자, 그 두 개를 묶어요. 앞에다 묶어놓으라고. 자, 채권 최고액 채무자 묶어놓고 자, 채권 최고액 금 7,200만 원장 채무자 금보라. 자,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107-18 건자단 건자 중소기업은행 줄 쳐놔봐요. 중소기업은행 가로 열고 법인이라고 써요. 법인.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죠. 그런데 가로 열고 그 번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다루듯이 거기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그래. 부동산 등록번호. 가로 열고 중소기업은행 13자리가 나와 있죠. 그거는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로 열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이가 50 공동담보 동번지 건물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딱 써놔요. 자, 바로 옆에 요 여백 옆에다가 자, 기록사항이라고 한번 써봐요. 그 옆에 기록사항. 자, 기록사항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요거는 이제 드디어 요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거는 기록할 수 있다. 요거는 할 수 있다로 이제 표현이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매년 출제돼. 그것만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요거는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거와 관련돼서 돈이라고 써놔요. 돈. 자, 돈은 소송의 씨앗이 돼. 그러면 소송은 돈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돈과 관련돼서.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상권 써놔봐요. 자,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 요거는 임의적 기록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하나를 특히 또 살려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식에서 그러면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왜?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소송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들 뭐예요? 잘하니까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얼마나 이제 요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눈팅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전세금은 돈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26회 때 2.5점짜리가 된 문제가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요 옆에 써놔요. 기간이라고 하나 써놔요. 요 기간. 가물기간.
영어는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영어는 당사자한테 맡기죠. 그래서 당사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놔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담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여기 뭐라고 써놨죠? 기간을 찾으라는 거고 여기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라는 걸 딱 써놔요. 자, 매일 또 요 의미상으로 출제되고 있죠. 근데 기간은 애누리가 없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라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러면 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뭐의 포인트를 잡아놓고 집에 가셔서 기초공사를 좀 해요.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그럼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기간은 언제나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략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쏙 들어왔어요. 자, 건저당에서 돈, 채권, 최고액. 그러면 밑에 뭐라고 줄쳐놨어요? 채무자.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대표적인 필이라고 써놔요. 이게 바로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돼. 그럼 건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옆에 가서 이제 몇 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준이라는 걸 한번 써봐요. 준. 자, 개념 몇 개 잡고 가야 돼요. 준. 자, 우리 민법에서 준 나오죠. 준이 뭘까요? 준하는 거. 그렇게 하면 문제 나중에 안 풀려요. 이렇게 쭉쭉 한번 써봐요. 마침. 자, 우리가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자,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뭐뭐적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적. 궁극적으로는 노라는 뜻이야. 노라는 뜻이에요. 노. 자, 우리 학교론에서 가볼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준부동산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 준부동산. 그러면 선박은 일종의 뭐 읽어봐요. 선박은 부동산은 아니거든. 선박은 동산이죠. 근데 선박은 뭐예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동산에 의제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선박을 뭐라고 그래?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가름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것은 준이라는 것은 뭐다? 노라는 겁니다. 다 써먹어야 돼. 민법 등기법에서.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라는 뜻이야. 그러면 개념 문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제 아주 똑똑하시니까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준점유. 준점유가 뭐예요? 준점유. 점유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제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그럼 준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는 한자로 건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죠. 옳게 건쳐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고. 그래서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 법률적 행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러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뭐뭐적, 노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해석해봐요. 자, 민총 이제 배웠으니까 봐봐요. 뭔가 하나 느껴보라고요. 자, 준물권 행위야. 준물권 행위. 자, 봐봐요. 물건이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준물권 행위야.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라는 뜻이야. 노라는 뜻. 그러니까 준이라는 의미를 또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써놔봐요. 전. 그 다음에 복이라고 써봐요. 전복. 자, 전뭐뭐, 복뭐뭐. 자, 요거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으로 넘긴다 이 뜻이야. 다음으로 넘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잡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이게 복대리가 돼. 복대리. 복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복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가 될까요? 그게 전전세가 되는 거야. 전전세. 자,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가 될까요? 전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 그래서 요 근이야. 근. 근이라는 것은 이거는 뿌리 근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뿌리는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자라죠.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써요. 이거는 계속적 의미야. 계속적 의미. 계속적 의미라는 걸 잡아주시고. 한번 이제 근저당권은 그러면 봐봐요. 자, 근저당권 읽어봐요. 근저당을 계속하는 게 근저당이 되는 거야. 저당권을 계속하면 무슨 저당? 근저당이 되는 거야. 이 근저당을 변형시키는 게 곧 마이너스 통장이 돼. 그래서 은행은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이걸 바로 근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거 봐요. 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적 의미야.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의 의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하나 잡고 가자고요. 자, 해제하고 좀 구분하고 가자고. 자, 뭐라고 써놨어요? 해지. 자, 해제하고 해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해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지도 구분을 못하고 등기법을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제라는 것은 써요. 자, 그러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써요. 자, 일시적 계약이고 해지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자, 계속적 계약이 되는 거. 계속적 계약.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자, 해지 공통점은 뭘까요? 자,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일시적, 계속적이라는 거야. 계속적 계약.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지는 어디에만 쓰이는 거예요? 계약에서만 쓰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언제 써먹을 줄 알아야죠. 자, 핸드폰은 계속적 계약이야. 핸드폰을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해지가 되는 거야. 해제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다? 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보험금을 뭐 한다? 해지. 그래서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은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하나 써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써요. 원상회복 의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청산 의무야. 청산 의무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쓰고 가자. 요거는 이제 원상회복 의무로서 소급표라고 써요. 소급표. 소급표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 이거는 뭐 이렇게 써요. 이거는 장래효라고 그래. 장래효. 앞으로 청산하자. 장래효.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최소한은 이제 등기법을 듣기 위해서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요 세 개는 기둥을 세워놔야 돼. 그러면 봐봐요.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된다. 어때? X. 어디에서만 사용해? 계약에서만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해지는 그래서 계약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장래효.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앞으로 집에 가서 이제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뭐라고 써놨죠? 준이라는 것은 왜? 마칭, 같은, 가름, 간주, 의제, 뭐뭐적, 노라고 그러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전과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해제는 읽어봐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고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장래효라고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기반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이쪽 등기 목적에서 이제 건저당 그 옆에 건저당하고 등기 접수하고 거기 이제 여백이 좀 있죠. 허야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권. 자, 저당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건저당하고 저당권은 거기 요 안에 여백이 좀 있죠. 얼굴 안에 요 얼굴에 건저당권,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보자. 자, 건입니다.
자, 그는 아까 무슨 의미? 또 까먹었다. 계속적 의미라니까. 건저당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건저당권이야. 그러면 건저당권은 여기에다 밑에다 써요.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라고 써요. 자, 불특정 채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자, 최고액. 자, 건저당은 이제 채권 최고액이 돼.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요거는 이제 요렇게. 자, 부정성의 완화라고 써요. 부정성의 완화. 자, 그러면 부정성의 완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게요. 자, 부정성의 완화는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건저당은 봐봐,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해봐요. 자, 마이너스 통장이 1억을 설정했어. 제가 1억을 설정해서, 자, 1억을 설정해 1억을 다 썼어요.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다 1,000만 원을 입금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걸 뭐라 그래?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그러니까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담보 물건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 이게 뭐라 그래?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좀 해서 이제 여기에다 동그라미 잡아요. 자, 건하고 불, 건불 이렇게 최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완화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자, 건저당 건은 읽어봐요.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이걸 듣고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 등기법은 이런 의미를 모르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 설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거 보자. 건하면 읽어봐요. 불하면 뭐예요? 최고. 요거는 뭐예요? 완화. 그러면 건저당 건은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요걸 생각해 두시고, 자, 요렇게 하살표를 해봐요. 자, 건저당을 고만하고 싶어. 해지. 힌트 가르쳐 줬잖아. 아까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건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써요. 해지라고 써요. 자, 건저당을 고만하고 싶어. 해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써요. 그래서 저당 건은 무슨 채권이다? 특정 채권. 이제 불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채권액이 돼요. 요거는 이제 부정성의 강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성의 강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건저당권과 저당권을 좀 비교를 좀 해둔 겁니다. 그러면 건저당 하면 해지를 하게 되면 저당권, 그래서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이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요걸 애울 때까지 보내서는 안 돼요. 쉬는 시간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봐봐요. 항상 저당권을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자, 그럼 봐봐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 건하면 뭐예요?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건저당을 고만하고 싶어요. 해지. 그러면 떨어져요. 특정 채권. 요거 뭐예요?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저당은 뭐예요? 채권액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불러주고, 그러면 건저당은 다시 무슨 채권이에요? 불특정 채권. 바로 채권 최고액. 그러면 여기 최고에다 동그라미 쳐놔볼래요? 최고. 최고는 뭐예요? 이렇게 최고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다 이자라고 써요. 이자. 채권 최고액의 이자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 시에 뭐예요? 이자는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제1금융권은 110%에서 120%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 10%, 20%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자 된 거랑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저당, 저당권,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완화, 특정 채권,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이렇게 이제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 페이지가 지금 한 페이지 설명했는데 지금 분량으로는 몇 페이지 분량 쏟아붓느냐? 약 300페이지 분량을 지금 기초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제발 부탁이 있어요. 제발 이번 달 코스에 요 등기부 양식 지금 요 페이지 하나 뭐예요? 요 지금 오늘 배운 요 프린트 1페이지 머릿속에 완전히 녹아들게 머릿속에 딱 달달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다음 주에 숙제예요. 자, 요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봐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 구조를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자, 갖고 그러면 무슨 건? 소유권. 갖고는 뭐예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얼굴은 무슨 건?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읽어봐요. 갖고는 무슨 건? 또 까먹었다. 소유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여기 봐봐요.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권리.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그럼 여기 이제 갖고하고 얼굴 요렇게 요 사이를 요렇게 묶어요. 자, 갖고하고 얼굴 그 앞에 사이에다 묶어서 자, 그 앞에다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등기라고 써요.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우리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난쟁이 등기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봐봐요. 등기의 종류는 크게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이렇게는.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뭘로 나눠져? 표제부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무슨 등기가 있다? 갖고 얼구의 등기. 그래서 갖고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 우리 배웠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주 잘하니까 봐봐요.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력이 뭘까요? 추측이잖아. 표제부는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인정된다? 권리의 등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표제부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러면 추정력은 어디에만 미치는 거예요? 갖고하고 얼굴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 이걸 한국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이 안 된다 그러는 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등기법을 다 어려워하거든. 그러면 등기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잡아봐요. 일반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굴 몇 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럼 표제부 등기는 뭐냐면 표시번호, 그 다음에 또 까먹었다. 접수. 그 다음에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자, 갖고는 소유권으로서 그러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갖고 그러면 뭐예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구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접수,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 첫 시간이 약간 길어졌는데 그래도 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럼 앞으로 이제 자기가 등기부를 볼 능력은 있다라는 거야. 등기부를 충분히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등기부 때 봐서 뭐예요? 한번 자기가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경매가 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예, 등기부거든. 등기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또 나가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